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60회 1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고인돌이라고 나와 있고요. 계급이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가 분명해요. 1번에 소를 이용했다라는 거 신라 지증왕 때 우경이 시작되었고요. 기피가리 즉 신경법이 일반화되었던 것은 고려시대인데 신라든 고려든 해당되지 않아요. 2번에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구석기인들이고요. 반달 돌칼이 청동기 시대 때의 농기구이니까 3번이 맞고요.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죠. 주먹도끼 집게 등 뗀석기는 구석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2번 밑줄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요. 만주 숭화강 유역에 위치해 있었고 그리고 제천행사 영고 있었고 취수제라는 풍속이 있었으니까 이 나라는 부여라는 나라일 거예요. 신성구역에는 소도를 두었다 삼안에 해당되어지고요. 책화가 있었던 초기 국가는 동해예요. 그래서 동해는 조계혼과 책화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시족적 전통이 가장 강했던 초기 국가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등의 이 여러 가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여는 오부족 연맹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3번 맞고요. 정삼회의는 백제의 최고 회의니까 백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5번의 범금팔조는 고조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3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로왕이 건국했다고 했으니까 이 나라는 금관가야에 해당하고요. 법풍왕 때 이 금관가야가 신라의 복속이 되어지고요. 진흥왕 때는 대가야가 복속이 되어져서 법금 그리고 진대 이런 식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2번에 유학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던 국가는 발해이고요.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했던 것은 백제 무량왕 때예요. 4번에 화백회는 신라 최고회의 기구니까 신라에 해당하는 설명이고 5번에 단공, 과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은 동해에 해당하는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4번 다음 상황 이후니까 소종방이 백제를 평정하자 즉 백제가 멸망했던 660년이에요. 그래서 흑지상지가 자신이 이끄는 무리를 이끌고 처음에 항복을 했는데 소종방이 너무 가혹하게 약탈을 하자 임존산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했어요. 이때부터 백제 부흥운동이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은 663년 백강 전투에서 패할 때까지 백제 부흥운동이 이렇게 지속되어져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했던 612년이죠. 고구려 영양왕 때예요. 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되었다. 신라 문무왕이요. 안승을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측면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내용이죠. 살수대점 612년이라고 했으니까요. 관구검의 공격으로 한두송이 함락된 것은 동천왕 때의 사실이에요. 동천왕 때니까 3세기 초반에 해당되어지는데 이 고구려의 동천왕이 서안평을 먼저 공격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위나라 장수 관구검의 이런 역공을 받고요. 동천이니까 동쪽으로 도망가게 돼요. 4번에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서 대하성을 함락시켰다. 대하성 전투는 642년도 상황이에요. 5번에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백제의 마지막 전투라 볼 수 있으니까 660년에 해당되어지고요. 2번이 답이네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인데요. 신라의 실직주성, 오늘날의 강원도 삼척 부근에 있었던 성이에요. 북위에 사신을 보내고 백제 토성을 함락시켰다. 무시무시한 왕 고구려의 장수왕 때 얘기죠.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던 왕이에요. 427년도 상황이고요. 5세기 상황이에요. 1번 맞는 내용이죠.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던 왕은요. 고구려의 미천왕이에요. 313년에
아주 막강하다라고 여겼던 이 낙랑군을 미친 척 한번 탁 치니까 그냥 낙랑군이 폭삭 무너졌죠. 313년 낙랑군의 축출이고요.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했던 고국 천황이에요. 2세기 상황이고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던 것은 광개토 대왕이죠. 4세기 말이에요. 전진의 순도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던 것은 소수리망 때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죠. 372년이니까 4세기 말 상황 되겠네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니까 발해가 분명하죠. 영광탑 있고요. 정효공주묘 있고요. 발해 석등도 있어요. 참고로 정효공주는 발해 문왕의 넷째 공주이고요. 정해공주가 발해 문왕의 둘째 공주 해당되어지네요. 중정대라는 기구를 둬서 관리를 감찰하였다. 관리 감찰기구예요. 관리 감찰 기구는요, 우리가 신라 시대 때의 사정부, 무열왕 때 설치되어졌죠. 발해 중정대, 고려 어사대, 조선의 사원부 이렇게 전통이 이어지게 돼요. 구서당 10정은 통일신라 시대 때 군사 기구이고요. 육자평의 관제는 백제에 해당되어져요. 상수리 제도는 신라죠. 그래서 상수리, 신라, 시오시오 이렇게 되고 기인 이 전통이 고려시대 때까지 이어져서 상수리 제도가 기인 제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인 제도는 고려에서 기역기역 이렇게 됐어요. 5번의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의 지배층을 이뤘다. 백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7번 밑줄근 이승려의 활동인데요. 부석사라는 고찰이 나와 있어 이승려가 세웠다고 했는데 이승려는 의상대사이고요. 부석사, 낙산사, 해인사를 창건했어요. 일본에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던 고승은 원효대사예요. 이번에 화랑도의 규범으로서 세속 5개를 제시했던 고승은 원강법사고요. 3번에 구법순례긴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했던 고승은 해초라는 스님이에요. 4번에 승려들의 전기를 담은 해동 고승전을 집필했던 인물은 고려 무인 정권 때 무신집권기 때 각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5번에 화엄일승 법궤도가 바로 의상대사가 지은 것인데요. 이 화엄일승 법궤도에서 그의 화엄사상을 정리했는데요. 이 화엄사상에는요. 하나가 우주 만물을 아우른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신라의 지배층들, 특히 왕실과 진골 귀족들이 의상대사의 화엄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됐던 것이죠. 입맛에 맞았던 것이니까요. 8번 밑줄본 이왕의 업적인데요. 김흠돌의 난 681년이에요. 아버지가 문무왕이라고 했으니까 이 왕은요 어렸을 때부터 신문 보고 유식해진 왕이 신문왕이에요. 그래서 1번에 거칠부에게 국사 편찬했다 진흥왕이고요.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했던 거 신라 지증왕이죠. 건호는요 법풍왕 때 해당하는 연호이고요. 4번에 관료존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게 신문왕 때 해당하는 것이에요. 노급 폐지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왕권 강화, 귀족 세력 약화예요. 그러면 노급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왕권이 강화되고 귀족 세력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이냐 하면 이 귀족들이 갖고 있었다는 이 노급이라는 토지는요, 수조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노동력 징발권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골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주변의 노동력을 징발하게 되면 그게 곧 사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급이 갖는 의미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사 일시적으로 신문학자 이렇게 됐는데 계속해서 진골 귀족들이요. 노급을 부활시켜달라고 했었겠죠. 그래서 경도강 때는 진골 귀족들의 요구를 못 이겨서 노급을 부활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경도강 때 노급이 부활된다는 역사적인 의미는 그럼 무엇이냐 반대겠죠. 왕권은 약화되어지고 귀족 세력은 강화되어진다라는 이런 노급 부활이 갖는 역사적인 의의예요. 5번에 관리 선발을 위해서 유교 경전 해석 능력을 보고 관리를 채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이 관리 선발을 위해서 독서 3분과를 실시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진골 귀족들의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나는 진골이니까 무조건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무슨 일을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 진골 귀족들의 원성이 자자했겠죠. 그래서 독소 3분과의 실시는 원성왕 때 실시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제대로 실시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9번 가의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궁예가 세운 태봉의 철원 도성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궁예라는 인물이 초기의 국가명을요 후 고구려라고 했다가 911년에 태봉이라고 국호를 바꾸게 돼요. 1번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했던 사람은 백제 무왕이에요. 후당과 5월의 사신을 파견했다 후백제 견훤이고요. 1, 2천 전투는 오늘날의 구미 지역에 해당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신검의 군대를 격퇴했던 인물은 고려 태조 왕건이에요. 4번에 패전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했던 인물은 고려의 충목왕이에요. 충자가 들어갔으니까 원간섭기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죠. 5번에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했다. 바로 궁예에 대한 설명이에요. 10번에 가에 들어갈 불상으로 옳은 곳은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에서 발견된 철불이다 나와 있죠. 정확한 명칭이요.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 이렇게 돼요. 맨 끝에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라고 있으니까 철로 만들어진 좌상, 앉아있는 불상에서 2번이 답이 딱 나오죠.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겉모습이 이렇게 검직직한 모습을 띠게 돼요. 1번은 고구려의 불상이에요. 금동년과 7년명 열의 입상이에요. 다시 한번 금동년과 7년명 열의 입상 서 있으니까 불상이 서 있기 때문에 입상이 된 것이에요. 3번은 경주 남산 사마령 석조 삼존불상 경주 남산 사마령 석조 삼존불상이고요. 4번은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에요.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요. 고려 후기 때 원나라의 라마 불교의 영향을 받았던 금동 관음보살 좌상 앉아 있으니까요. 5번은 바로 우리가 많이 봤죠.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뭔가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사유하다라의 뜻이에요.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정답 2번 나왔고요. 11번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했단 말이죠. 가에 보시면 이자겸 척준경 나와 있죠. 이자겸의 난이에요. 벌써 딱 나와 있으면 1126년 이자겸과 척준경의 이름을 따서 이척의 난이라고도 해요. 난은 보시면 고려말 우왕 때 1380년이죠. 진포대첩이에요. 그리고 단은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충주성에서 김윤으로 나와 있으니까 몽골의 5차 침입이에요. 1253년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김윤우라는 인물은요. 몽골 2차 침입 때, 즉 1232년에 적장 살리타를 화살 한 방으로 보냈던 인물인데요. 21년 만에 다시 충주성에서 몽골군을 마주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도 물리치게 되니까 김윤우는 가히 당대에 몽골을 상대함에 있어서 대몽항전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정답은 지금 가다나가 돼야 되겠죠. 2번이 답이네요. 12번 기역, 미음,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음부터 볼게요. 중서문화성인데요. 이 중서문화성은요. 국정을 총괄하는 고려시대 최고의 중앙관서예요. 2품 이상의 재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였어요. 최고 기구죠. 그리고 이 중서문화성에서 결정된 정책을 상서성에서 실무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상서성은. 니은번의 추밀원, 중추원은요 2품 이상의 추밀과 그리고 3품 이하의 승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궁국 기무와 왕명 출납을 담당하던 기구예요. 그리고 이 중추원의 추밀과 중서문화성의 재신이 얘네들이 합쳐서 최고회의인 도병마사를 이끌게 되는 것이었죠. 어사대는 관리 감찰 기구이고요. 한림원은 왕의 교서라든지 외교 문서를 작성하던 기구였다. 1번에
학술기관으로 경연을 관장하였다 했는데 고려시대 때는 참고적으로 경연이 별로 활성화되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기억본의 내용은요, 이거 조선시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학술기관으로 경연을 관장하였다는 것은 조선시대 때 집현전에 대한 설명이라 볼 수 있어요.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곳은 기구는 춘추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춘추관은 고려 충수왕 때 설치되어서 조선시대까지 내려가게 돼요. 3번에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풍기를 단속하던 것이 어사대의 그런 역할이었어요. 4번에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했던 것은 조선의 한성부가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5번에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하였다. 고려시대 때 3사라는 기구예요. 조선의 3사랑 헷갈리기 쉬우니까 점에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니까 비교를 해 두시라고 했죠. 조선의 3사는 3개의 기구,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를 합친 이 3개의 기구를 합쳐서 3사라고 했던 것이고요. 고려에는요, 3사라는 기구가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회계를 담당하게끔. 13번. 밑줄근 시기의 경제 상황이요.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 원 간섭기에 이암이 우리나라에 소개했다고 전해지는 원나라의 농소예요. 이암이 고려 말에 소개했던 농소는요, 농상집요예요. 농상집요. 이게 15세기 때 세종 때 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농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종 때 농부들이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쓴 거 농사직설이고요. 조선 후기 때 신속이라는 인물이 썼던 농서가 농가집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하튼 지금 고려 말이니까요. 일본의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조선 후기고, 초량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무역하였다 조선 후기, 감자, 고구마, 작물 재배 조선 후기, 덕대가 활동한 조선 후기요. 5번이 바로 고려시대 때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행위를 감독하였다. 경시서의 설치는 이미 고려시대 이전부터 일반적으로 문종 때 이렇게 설치됐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이미 경시서는 있다고 봤어야 돼요.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이 경시서가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던 기구이고요. 경시서가 조선 세조 때 넘어와서 평시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역시 상행위를 감독하게 됐던 것이죠. 가식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가의 왼쪽을 보시면 이 주정이 김치향과 결탁한 것 같다. 강조를 개경으로 불러서 짐을 호의하게 하시오라고 말했던 왕은 이 목종이에요. 그래서 강조가 1009년에 개경에 입경했는데 강조가 개경에 입경하자마자 김치향을 제거하고요. 목종까지도 폐위시키게 돼요. 목종을 폐위시키면서 현종을 이렇게 옹립하게 됐던 것인데 이게 강조의 정변이에요. 강조의 정변. 1009년에 강조의 정변이고요. 이 강조의 정변을 빌미 삼아서 거란 놈들이요. 감히 신하가 왕을 폐하고 왕을 새로 세울 수 있느냐. 이거 구실로 해서 침입해 오는데 1010년에 1010년에 침입해 오는 게 바로 거란의 2차 침입이고요. 거란의 2차 침입으로 현종이라는 이 왕은 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됐던 것이죠. 3번이에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거란이 3차 침입을 하게 돼요. 그때 강감찬이 귀주에서 이 거란군을 대파하게 돼요. 거란의 장수 소배압을 비롯한 이 거란 10만 병을 완전히 무찌르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고려 스스로가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귀주 대첩이에요. 101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화통 도감이 설치되어서 화포가 제작되었다. 최무선의 건의로 고려 우왕 때니까 1377년이에요. 이번에 신돈이 전민 변정도감이 설치를 건의했다. 공민왕 때의 사실이란 말이에요. 노비 안건법은 고려 광종 때이고요. 5번에 별무반이 조직되어졌던 것은 고려 숙종 때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4번에 3번이 정답이고요. 15번. 다음 상황의 이후에 전개된 사실인데요. 최우라는 인물이 나와 있죠. 최우의 집권기는 최충원 아버지가 죽은 지 1219년부터
1249년 30년간이에요. 정방이라는 기구를 두고선 인사행정을 처리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최후에. 그러니까 최후의 집권기죠. 요 집권기 이후의 사실을 보면 돼요. 삼별초가 용장성에서 항전하였다 1270년의 일이니까 1번이 답이네요. 그렇다면 삼별초가 왜 이런 항전을 했을까요? 라는 것인데요. 삼별초는 고려 정부가 이 몽골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우기를 원했는데요. 고려 정부가 무신 정권이 최씨 정권이 끝나면서 개경으로 환도하기로 환도를 해버려요. 고려 원종 때예요. 그러니까 삼별초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려 왕실이 개경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것은 원나라에게 항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에요. 정중부 등이 김보당의 반란을 진압했다 했는데 김보당의 반란은요 1173년이요 무신 집권기 때 발생하게 돼요. 이때 초창기니까 이의방이 집권하고 있었을 텐데 이의방과 정중부 등이 김보당의 반란을 진압하게 되고요. 흑창을 설치했던 것은 고려 태종 왕건 때예요. 한참 전이죠.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봉기했다는데 망이 망소이는 최충원의 산업이 망이 망소이 최충원의 산업이는 만적이죠. 망이 망소이가 봉기했던 것은요 1176년 정중부 집권기 때 발생한 것이에요. 5번에 최충원이 교정별감에 대해서 국정을 총괄하게 됐던 것은 최충원의 정권을 잡은 건 1190년인데요. 1196년인데 교정별감이 되었던 것은 1209년의 일이니까 여하튼 답은 1번이 돼야 되겠네요. 뭐 최충원 여기 5번 같은 거는 연도를 몰라야 돼요. 최충원이 최후의 아버지니까 이후에 발생할 수가 없었겠죠. 16번 가나에 해당하는 토지 제도인데요. 문종 30년에 전시과를 다시 개정했다 했으니까 이거 경정전시과가 분명해요. 경정전시과요. 전시과 제도는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로 이렇게 바뀌어 간다고 했었어요. 시정전시과는 경종 때 시행이 됐던 것이고 개정전시과는 목종 때 그리고 경정전시과는 문종 때 이렇게 시행이 되었다고 했었어요. 나에 보시면 과전의 지급이라고 했으니까 고려 말의 과전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전법은 고려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 이어서 고려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려 말에 조선을 건국하는 신진사대부 조준이 중심이죠. 이 사람들의 신진사대부의 권위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토지제도라고 봤어야 되는 것이죠. 여하튼 조준중의 권위로 제정된 것은 이게 가가 아니라 나가 돼야 되고요.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이건 경정전시과가 아니라 시정전시과예요. 개국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고려태조 왕건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4번에 과전법은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 그리고 세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신전과 휴량전을 통해서 세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5번에 수조권 외에 노동력 징발권을 권한을 주었다 했는데 노동력 징발권은 신라시대에 노무배만 있었던 것이고 노동력 징발권이 없었어요.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 최승로라고 나와 있으니까 고려 성종 때 시무 28조를 올려서 국가 운영 방안을 제시했던 유학자예요. 1번에 불시 작변은 불교는 아주 시를 뽑아버려야 돼. 정도전이죠. 2번에 현량과 실시 바로 중종 때 조광조예요. 4번에 지부복골 척화에서는 지부 도끼를 들고 복골 대궐 앞에 엎드려서 척화 화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다라는 뜻으로 최익현이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던 것이에요. 외양일체론은 외놈과 서양놈들은 똑같으니까 절대 개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최익현의 개항 반대 운동이란 말이에요. 5번에 해주 향약을 시행해서 향촌 교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은 율곡이예요. 그래서 3번이 맞는 것이죠.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가를 보시면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다고 했어요.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던 것은 고려 고종 때예요. 1258년의 일이고요. 나에는 쌍성 총관부를 함락시켰다 했으니까 바로 공민왕 때 일이에요. 연도는 몰라도 공민왕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거의 원간섭기를 벗어났다라는 뜻이죠. 1356년의 일이니까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이때는 원간섭기라고 볼 수 있어요. 최윤덕이 사군을 개척하였다 조선 세종 때고요. 2번에 일본 원정을 위해서 정동 행성이 설치됐던 것은요. 충렬왕 때 일이에요. 충렬왕 1280년 충렬왕 때 일이에요. 몽골 사신 저고요가 귀국길에 피살되었다 1225년의 일이에요. 이 저고요의 피살을 구실 삼아서 몽골이 1231년에 1차 침입을 해오게 됐던 것이죠. 명나라가 철령이 설치 문제로 철령이를 설치한다고 해서 우왕과 최영이 요동 정보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요동 정보에 나섰던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고려 왕조가 망하게 되는 바로 1388년의 일이죠. 그래서 4년 후에 조선이 개창되어졌던 것이에요. 5번에 서희의 외교단판으로 강동 육주를 획득했던 것은 고려 성종 때요. 즉 거란이 1차 침입했던 993년의 일이에요. 19번 가궁궐인데요. 가궁궐은 경복궁이에요. 1번에 근정전을 정전으로 하였다. 수도를 세울 때 맨 처음 지은 정궁이다 해서 경복궁이에요. 이렇게 2번에 일제에 의해서 동물원이 설치되었던 그 궁궐은 창경궁이에요. 한 나라의 이 대궐을 동물원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파렴치한 만행을 저지른 일본 놈들이에요. 3번에 후원의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건 창덕궁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창덕궁. 4번에 도성내 서쪽에서 서벌이라고 불렀던 이 궁은요. 경희궁 또는 경덕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희궁, 경덕궁. 5번에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서 유폐된 사건이 1613년에 발생한 개축 옥사예요. 그때 임목대비가 유폐된 장소가 어디냐면 경운궁이고요. 훗날 이름을 바꿔서 덕수궁이라고 이렇게 하게 돼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경희궁을 서궐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서경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창경궁과 창덕궁은 동궐이라고 불렀는데요. 우리 옛날 시조 아시죠?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그래서 창경궁과 창덕궁은 동궐로 보시면 되겠고요. 경복궁은요. 경복궁, 경북궁 이렇게 해서 이건 북궐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쉽게 헷갈리지 않고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20번 밑줄은 전하의 제위인데요. 예종대왕과 우리 주상 전하라고 했으니까 예종의 뒤를 이은 임금은 바로 성종대왕이에요.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세조 때부터 편찬되어서 성종 때 완성되어지니까 1번이 답이에요. 2번에 성사문 등이 상황의 보기를 꾀하다 처형되었다. 세조 때 일이죠. 3번에 금난 정권의 폐지는 바로 정조 때 있었던 것이고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가 사사된 것은 김효사화니까 중종 때 일이고 5번에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김효은과 심의겸이 대립하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는 것이 바로 조선 선조 때 일이니까 1번이 답이에요. 21번 가기군데요. 은대라는 표현 나와 있죠. 승지라는 표현이 있고 도승지 있으니까 은대는 바로 우리가 승정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가는 홍문관과 함께 삼서를 불렀던 곳은 사헌부이고요. 외국으로 가는 사신의 통역을 전담하였던 건 사역원이에요. 천문지리 기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았던 곳은 관상감이죠. 4번에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왕의 비서 기관이 바로 승정원 4번 해당되어지네요. 국왕직석 사법기구로 반역죄 등을 처결했다. 의금부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22번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강을 따라서 만나게 되는데요. 일본의 행주산성, 가해 행주산성이 있는데 정봉수가 후궁군을 맞아 큰 전과를 거둔 곳은요. 정묘호란 때 이 정봉수가 후궁군을 맞아서 승리를 거뒀던 것은 용골산성이에요. 용골산성. 용골산성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의 평안북도에 있으니까 1번은 바로 틀렸어요. 나, 다, 라, 마 모두 다 맞는데요. 라를 보시면 풍납동 토송이요. 판축 기법을 활용해서 성벽을 쌓았다 했는데 이 판축 기법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판을 대고 쌓다라는 뜻이에요. 즉 전체적 틀로 나무 판자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흙을 넣고 이 막대기나 이런 걸로 갖고선 다져요. 그 안을 흙을 다져서 만드는 성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판축 기법을 활용한 성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3번 가인물인데요. 성악 10도 주자서 절요하면 본능적으로 이황, 태계 이황이 나와야 돼요. 도산서당이라는 것도 나와 있죠. 귀대승과 사단 칠정 논쟁을 전개했다 1번 맞는 것이고,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 신숙주 맞고요. 양묘학을 연구해서 강화 학파를 형성하였다 정제두이고요. 기축봉사를 올려서 효종의 북벌론을 이론적으로 지지했던 이 기축봉사인데 바로 누가 올렸냐? 우암 송시열이에요. 명예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고요. 무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 제문은 김종직이 작성했던 것이기 때문에 1번 맞죠? 24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인데요. 마진으로 죽을 뻔한 아이 마가회통을 편찬하다 강진 유배지 목민심서 했으니까 이 사람은 다산 정약용이 분명해요. 지봉유선에서 천주시리를 조선에 소개했던 인물은 이수광이고요. 의산문답에서 지전설을 주장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던 인물 바로 홍대용이라는 실학자예요. 홍대용의 저서는 지금 나와 있는 의산문답 외에도 임하경륜이라는 저서도 있어요. 양반전은 박지원이죠. 경세유표예요. 경세유표 바로 정약용의 저서죠. 금석관옥은 김정희이고요. 북한산 비가 진행왕 순수비임을 고증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김정희는. 25번 다음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적군은 세 길로 나눠 곧장 한양을 향했는데 쭉 보니까 신립과 이일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틀림없이 임진왜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세미록이라는 역사 기록소에 있는 것인데 그 임진왜란 때 3대 기록소가 있어요. 바로 이순신의 난중일기, 유성룡의 징비록, 그리고 이 세미록은 오시문이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요. 이 오이문이라는 이 일개 유생이 쓴 이 세미록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기록서와 달리 일반 백성들 옆에서 같이 피난살이를 하면서 몸소 체험한 참담한 전쟁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의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모두가 병자 호란에 대한 내용이고 3번에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라는 것은 고려 말에 왜구를 격퇴했던 것이에요. 곽재우가 의병장이 되어서 의령 등에서 활약하였다. 이게 임진왜란이죠. 5번에 조총 부대를 이끌고 나선정벌의 효종 때 나서게 되는데 1차 나선정벌에 나섰던 사람이 변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신유라는 사람은 2차 나선정벌에 나서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웠죠. 1차는 변급, 2차는 신유해서 변신 이렇게 외우면 1, 2차 나선정벌이 조선 효종 때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강의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